자, 126페이지에 필수분기 연습을 보겠습니다. 자, 1번에 액면 총액 1,000만 원의 사채를 액면 금액으로 발행하고 납입금은 신한은행에 당좌 입하였다. 그럼 당좌 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 봤더니 자, 1,000만 원이 들어오죠. 당좌 입하였으니까 당좌 예금 통장에 돈이 1,000만 원이 들어와요. 자, 이렇게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사채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지금은 1,000만 원이 들어오지만은 나중에 갚아야 될 빚, 그 빚을 우리가 사채라고 했었죠. 액면 금액이고. 그래서 대변의 사채 1,000만 원. 자, 2번 문제 보시면은 액면 총액 1,000만 원의 사채를 960만 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신한은행에 당좌 입하였다. 그럼 당좌 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960만 원이 들어와요. 자, 960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온 돈 중에서 나중에 갚아야 될 빚, 그 빚을 뭐라고 해요? 사채라고 했었죠. 예, 액면 금액까지, 액면 금액만큼 사채 1,000만 원. 그럼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예,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했었죠. 40만 원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예,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액면 총액 1,000만 원의 사채를 1,030만 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신한은행에 당좌 입하였다. 그럼 당좌 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1,030만 원이 들어와요. 예, 세 번째, 당좌 예금 통장에 돈이 1,030만 원이 들어오는데 자, 이렇게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사채로 잡아요. 사채. 자,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예, 요거는 뭘로 잡냐면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으로 잡는다라고 했었죠. 사채를 할증 발행한 거다라고 해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30만 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액면 총액 1,000만 원의 사채를 960만 원에 발행하고 발행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은 전액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그럼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오는 돈은 960이에요? 940이에요? 940이에요. 발행 수수료가 20만 원이 들었으니까 20만 원을 뺀 940만 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에 보통예금인가? 예, 보통예금 통장에 940만 원이 들어오고 자, 이렇게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예, 사채로 잡아요. 사채 1,000만 원. 그래서 돈을 받았죠. 예, 940만 원 받았고 받은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사채.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이 미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60만 원. 예, 그거는 뭘로 잡냐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은 사채 발행비는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빼면 되죠. 빼면은 뺀 금액만큼 4일차가 더 증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5번. 액면 총액 1,000만 원의 사채를 1,030만 원에 발행하고 발행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잔액은 전액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자,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1,030만 원이 들어와요? 1,010만 원이 들어와요? 자, 1,010만 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발행 수수료 20만 원을 뺀 금액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자,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1,010만 원이 들어와요. 사채 발행비가 있으면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빼야 된단 말이에요. 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돼요? 사채. 그럼 액면 금액보다 더 받은 금액은 얼마가 있어요? 10만 원 있죠. 예, 그 10만 원만큼을 뭘로 잡냐면요. 사채를 할증 발행한 거다라고 해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 1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은 사채 발행비를 뺀 1,010만 원이 들어온 거고 요 것들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사채, 그다음에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 10만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이 좀 까다로운데 6번 볼게요. 액면 총액 1,000만 원의 사채를 960만 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보통예금하다. 그리고 사채 발행비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돼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은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오는 돈은 결국은 얼마예요? 940인 거예요. 96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받고 사채 발행비는 현금으로 나갔을 뿐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채 발행비가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이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오고 사채 발행비도 보통 예금 통장에서 나갔었단 말이에요. 근데 6번 문제는 사채를 발행해서 들어오는 돈은 960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 960이에요. 근데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채 발행비가 보통 예금에서 나간 게 아니라 현금으로 나갔죠. 그럼 대변에 뭐가 와야 되냐면요. 현금이 와야 돼요. 현금 20만 원 이렇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얘도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94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은 차변의 자산의 증가가 960, 자산의 감소가 20. 결국은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940이 들어온 거죠. 4번하고 똑같은 거예요. 4번은 돈이 보통 예금 통장에서 사채 발행비가 보통 예금에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예금에서 바로 빼버렸죠. 근데 6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금에서 나간 게 아니라 현금으로 나갔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 20만 원 이렇게 적어준 거죠. 결국은 사채를 발행해서 순수하게 들어온 돈이 얼마다라고 볼 수 있어요? 940만 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돈이 들어왔어요. 940. 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요? 사채 액면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60만 원. 요거만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번이나 6번이나 분개가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면요. 얘는 사채 발행비가 보통 예금에서 나간 거고 얘는 사채 발행비가 뭘로 나간 거예요? 현금으로 나갔다. 예, 그 차이점만 있습니다. 자, 그럼 126페이지까지는 다 풀어봤고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127페이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보겠습니다. 127페이지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쪽을 볼게요. 자, 오늘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있는데 그 갈로에서 퇴직급여 회계 처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충당 부채가 있죠. 충당 부채부터 보겠습니다. 충당 부채가 뭐냐? 예, 여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부채가 있는데 부채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확정된 부채가 있고 추정 부채가 있어요. 확정된 부채가 있고 추정 부채가 있는데 확정 부채라고 하는 거는 꼭 갚아야 될 빚, 지금 당장에 갚아야 될 빚, 지금 당장에 얼마가 갚아야 될지가 확정된 부채가 확정 부채예요.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이런 거는 확정된 거죠. 금액이 얼마인지 확정된 부채이죠. 추정 부채는 갚아야 되기는 갚아야 되는데 얼마를 갚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아직까지 정확하진 않고 그 다음에 실제로 갚아야 될지 안 갚아야 될지도 알 수 없는 거, 추정되는 부채, 그걸 추정 부채다라고 해요. 확정 부채는 당연히 부채예요.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거고 추정 부채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나갈 게 거의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얘를 우리가 충당 부채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하면은 얘는 우발 부채 이런 말을 써요. 자, 확정 부채는 당연히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을 해요. 부채로 인식. 그 다음에 거의 확실한 거, 미래에 돈 나갈 것이 거의 확실하다. 얘는 100%, 금액도 100%, 나갈 것도 100%. 근데 얘는 100%가 아닌 것들 이야기예요. 100%는 아니고 뭐 80%, 90%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거의 확실하다. 이건 충당 부채라고 해서 요거까지는 부채로 인식을 해요. 재무상태표에.
근데 얘는 우발부채, 가능성이 낮은 것들, 얘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별로 안 중요해요.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거는 충당부채는 그냥 충당부채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한 건데 이렇게 뭐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외우고 할 필요는 없는 것들이고, 우발부채 시험에 안 나와요. 몰라도 돼요. 예, 충당부채만 아시면 되는데, 충당부채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미래에 돈 나갈 거예요. 미래에 돈 나갈 건데 그 금액이 아직 100% 확실하진 않고 나갈 거는 거의 확실해요. 그 다음에 그 금액도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한 것들, 예, 그거를 미리 빚으로 잡아두는 거, 예, 그걸 충당부채다라고요. 예, 충당부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자, 요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요거는 뭐냐면요, 그 퇴직금에 대해서 쌓는 부채가 퇴직급여 충당부채예요.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퇴직금 안 주면 안 되죠. 예, 퇴직금 꼭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직원이 그 퇴사하면은 그 퇴사하기 직전 3개월치 평균급여 곱하기 근속연소 한 금액만큼을 반드시 퇴직금으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래처에 보면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나요. 그 회사에 직원들이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참 사장님도 참 억울한 입장이긴 해요.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 있죠, 직원 있잖아요. 최초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4대 보험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퇴직금도 없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하자 하면서 급여를 여기 해당하는 부분만큼 급여를 좀 더 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을 맺고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이제 서로 싸워요. 나갈 때쯤 되면은 보통 좀 안 좋게 나가는 직원들이 많잖아요. 사장님하고. 예, 싸우고 나가면은 직원이 이제 저희 노동부에다가 이제 일러주는 거예요. 나 퇴직금 못 받았다. 이렇게 하면은 사장님은 퇴직금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줘야 돼요. 예, 안 주면 안 돼요. 꼭 줘야 되는 거예요. 퇴직금은.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안 좋게 나가면은 퇴직금 안 주면은 노동부에 이야기하면은 바로 줘요. 예,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 안 주면은 사장님은 하여튼 되게 안 좋아요. 그 큰 피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자,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 퇴직금 줘야 될 돈이에요? 안 줘야 될 돈이에요? 줘야 될 돈이죠. 예, 반드시 줘야 될 돈이단 말이에요. 예, 반드시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거를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결산일 날에 있잖아요. 결산일 날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해서 부채를 잡는 거예요. 갚아야 될 빚이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런 내용이 2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되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거 보기 전에 거기 1번에 충당부채 있잖아요. 예,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을 좀 더 하고 갈게요. 자, 1번에 의 보세요. 충당부채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채를 말한다 라고 해서 1, 2, 3번이 나와 있죠.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예, 그냥 부채예요. 부채인데 돈 나갈 것이 확실한 부채, 뭐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고 외울 필요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 외울 필요 없고. 자, 2번에 종류 보세요. 충당부채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아. 1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2번에 판매보증 충당부채. 충당부채자가 붙어있는 계정 과목은 다 부채예요. 예, 그렇게 마세요. 충당부채라고 하는 용어가 붙어있는 거는 전부 다 부채다 라고만 아시면 되겠고, 그 판매보증 충당부채 내용 몰라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단 있죠. 단. 예, 그거는 좀 중요한데,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 충당부채는 부채라고 했어요. 충당부채는 부채입니다. 그 충당부채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뭐 판매보증 충당부채,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게 그 평가성 항목이 있어요. 평가성 항목. 평가성 항목은 얘는 부채가 아니다라는 거, 부채가 아니에요. 얘들은. 자, 평가성 항목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평가성 항목 처음에 이제 감가상각 누계. 근데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 쪽에 오는 계정 과목인데 얘는 부채가 아니에요. 건물이나 기계장치 차감적 평가 계정이죠. 부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 요것도 착각하시면 안 되세요. 이거 부채 아니에요. 대손 충당금, 이게 충당부채처럼 충당자가 비슷하게 붙어있다라고 해서 이걸 부채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채 아니에요. 대손 충당금은 어떻게 했어요? 외상매출금이 있으면은 외상매출금이 10,000원이다. 요 밑에서 빼기 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라고 했었죠. 대손 충당금 2,000원 만큼
빼기 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했어요. 차감적 평가 계정이단 말이에요. 평가성 항목이다라고 하는 거는 관련 계정 과목에서 차감하는 계정 과목 혹은 가산하는 계정 과목 그걸 평가성 항목이다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있는데 방금 배운 거 있잖아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요것도 평가성 항목이에요. 부채나 이런 거 아니에요. 예,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라는 거 이런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에는 단, 대손 충당금, 감가상각도 계획,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뭐 현재가치 할인 차금 이런 거 있는데 현재가치 할인 차금 몰라도 돼요. 5번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 앞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긴 한데 됐어요. 몰라도 돼요. 자, 그래서 평가성 항목하고 충당부채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충당부채는 부채예요. 평가성 항목은 부채가 아니에요. 관련 계정 과목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평가성 항목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127페이지 2번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있죠? 예, 설정. 그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이제 한번 볼게요. 퇴직급여에 대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회계 처리인데 자, 먼저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요걸 좀 아셔야 되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먼저 아셔야 될 게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하는 말을 아셔야 되세요. 퇴직금 추계액. 자,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12월 31일 현재 전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을 퇴직금 추계액이다라고 해요. 퇴직금 추계액이다라고 하는 말은 결산일 현재 전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을 퇴직금 추계액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회사는 종업원을 고용했으면 반드시 퇴직금 줘야 된다라고 썼잖아요. 그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퇴직금 추계액이다라고 한다라는 거. 그럼 퇴직금 추계액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12월 31일 현재 전 임직원한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이 얼마다라는 거예요. 10,000원이에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12월 31일을 기점으로 봤을 때 이야기예요.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거 이거 결산일 분계거든요. 결산일 날에 하는 분계인데 12월 31일에는 전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이 얼마인지 한번 측정을 해봐요. 측정을 해놓고 그 금액만큼 미리 부채 잡고 미리 비용 잡는 거예요. 예, 그런 분계 배우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추계액이 10,000원이 나왔다라고 할게요. 추계액이 10,000원. 그럼 요거만큼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회계 처리가 먼저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게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0이다. 자, 퇴직급이 원래 나가면은 퇴직급여예요. 자, 퇴직금 500원을 지급하였다라고 하면은 대변에 현금 나가고 차변에 퇴직급여 500원 이렇게 분계를 해요. 급여가 나가면 차변에 급여, 대변에 현금이었죠. 예, 퇴직금이 나가면은 차변에 퇴직급여 500원, 대변에 현금 500원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요. 자, 근데 지금 12월 31일 날에 지금 하는 분계 이 분계 있잖아요. 이 분계는 지금 종업원한테 퇴직금을 준 거예요? 아니면 미래에 줄 돈이에요? 줄 돈이죠. 예, 줄 돈이기 때문에 대변에 뭘로 잡냐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잡아요. 이 빚이잖아요. 빚. 아직까지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주는 건 아니고 지금 당장에 줘야 될 돈은 아니지만은 미래에 줘야 될 돈이잖아요. 부채예요. 언젠가는 갚아야 되겠죠. 줘야 될 돈이잖아요. 부채 잡고 차변에는 미리 비용 잡는 거예요. 미래에 나갈 돈이지만은 미리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으로 잡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퇴직금 추계액이 10,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00원을 잡아야 돼요. 부채 10,000원. 미래 갚아야 될 돈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차변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요. 퇴직급여라고 하는 비용이 와야 돼요. 퇴직급여 10,000원. 미리 비용 잡는 거예요. 예, 나중에 나갈 돈이지만은 미리 비용 잡는 거. 원래 퇴직금이 나가면은 차변에 퇴직급여, 대변에 현금이라고 했었죠. 근데 얘는 지금 미리 비용 잡고 대변에다가 돈은 나중에 나갈 거지만은 대변에 뭘로 잡는 거예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분개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만약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5,000원이 있었다라고 해볼게요. 5,000원. 그럼 분개가 어떻게 되느냐? 자, X 1년도 12월 31일에 봤을 때 퇴직금 추계액이 5,0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X 1년도 12월 31일 현재 퇴직금 추계액이 5,000원이면은 분개를 얼마나치 해야 되냐면요. 5,000원치. 차변의 퇴직급여 5,000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0원. 이렇게 분개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퇴직금이 5,000원만큼 나갈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차변에 비용 잡고 대변에 충당부채 이렇게 잡아둔 거예요. 자, 근데 X 2년도가 돼요. X 2년도 12월 31일 날에 퇴직금 추계액이 10,000원이 된 거예요. 퇴직금 추계액이 10,000원이 됐으면은 퇴직금이 얼마가 더 나갈 것 같은 거예요. 5,000원에서 5,000원이 더 나갈 것 같은 거잖아요. 5,000원이 더 플러스 된 거죠. 그럼 분개를 얼마나치만 더하면 돼요? 5,000원치만 분개 더하면 돼요. 여러분들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5,000원 있었다. 이 말은 이미 5,000원치만큼은 분개를 해놓은 거예요. 퇴직금에 대한 분개를 해놨고 올해 와서 봤더니 퇴직금이 10,000원이 나갈 것 같은 거니까 작년에 비해서 얼마만큼이 더 나갈 것 같은 거예요. 5,000원이 더 나갈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분개를 얼마나치만 더하면 되냐면요. 5,000원어치만 더하면 돼요. 그래서 차변의 퇴직급여 5,000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0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산일날에 하는 분개인데 결산일날에 그 전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퇴직금 총액이 얼마인지 한번 측정을 해봐요. 해봤더니 10,000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만큼 부채를 잡아야 돼요. 나중에 줘야 될 돈이기 때문에 빚이기 때문에 부채를 잡고 차변에는 미리 비용을 잡아야 돼요. 나중에 나갈 돈이지만은 미리 차변에 퇴직급여로 해서 비용 잡는다라는 거. 만약에 퇴충 잔액이 5,000원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5,000원어치만큼은 퇴직급여 퇴충 분개가 되어 있었고 추가적으로 얼마만 더 분개하면 되냐면요. 5,000원어치만 더 분개하면 되는 거예요. 차변의 퇴직급여 5,000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0원.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127페이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이 있고 128페이지 상단에 사례 보세요. 128페이지 상단에 사례 보시면은 자, 거기 자, 사례. 자, 128페이지 사례. 그 보시는데 잠깐 칠판 좀 지울게요. 자, 거기 보시면은 사례 보시면은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 전 잔액이 없는 경우가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전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충당금 추계액은 20,000원이다. 그럼 종업원한테 퇴직금 얼마 주겠다라는 거예요. 20,000원 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결산일 날에. 20,000원만큼 뭘 잡아야 된다라고요? 부채. 어떤 부채 잡아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잡아야 되겠죠. 그럼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잡아요.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20,000원 잡고 차변에는 미리 비용 잡는다라고 했었죠. 어떤 비용 잡아요? 퇴직급여 20,000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전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 충당금 추계액은 20,000원이다. 근데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5,000원이다라고 돼 있죠. 요 말은 얼마나치만큼 분개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5,000원치만큼은 분개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추가적으로 얼마나치만 더 분개하면 돼요? 15,000원어치만 분개 더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퇴충 잔액이 5,000원이 있었으니까 추계액이 20,000원이죠. 그럼 추가적으로 15,000원만 더 분개하면 돼요. 차변의 퇴직급여 15,000원,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15,000원.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분개는 결산일 분개였다라는 거. 자, 3번에 퇴직급여 지급 시액의 차례가 있죠. 예,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했을 때는 분개가 어떻게 되느냐. 예, 그것도 한번 볼게요. 실제로 퇴직금 지급했을 때
자, 퇴직급여 지급시. 자, X1년도 12월 31일 날에 퇴직금 추계액이 5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자, X1년도 12월 31일 날에 퇴직금 추계액이 500원이었다라고 하면은 자,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차변에 퇴직급여 500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500원. 예,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는데 X2년도 4월 1일 날에 퇴직금 300원을 현금 지급했다라고 할게요. 퇴직금 300원 현금 지급. 자,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퇴직금 300원 줬죠? 그럼 대변에 현금 300원이 나가요. 그쵸? 돈 줬으니까. 자, 현금 300원 나간 거고 차변 쪽에 와야 되는 계정 과목은 뭐냐면요. 자, 옛날에 퇴직금 나갈 거에 대비해서 부채 잡아놨죠? 빚 갚은 거죠. 그럼 대변에 있는 퇴충을 차변에 빼면 돼요.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300원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일 날에는 퇴직금이 나갈 것 같으니까 미리 비용 잡고 미리 부채 잡았죠. 예, 이게 원래 돈이 나갔으면 대변에 현금이었겠죠. 돈이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충 잡아놨다가 실제로 돈 나가면 얘를 빼면서 현금으로 대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분계가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X2년 5월 1일 날에 퇴직금 700원 현금 지급했다. 700원 현금 지급했다라고 하면은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현금이 얼마가 나가요? 700원이 나갔죠. 자, 빚 얼마 갚았어요? 빚이 얼마였어요? 500원이었죠. 500원 중에서 빚 얼마 갚았어요? 300원 갚았죠. 이제 빚 얼마 남았어요? 200원 남았죠. 예, 200원 떨어요. 나머지 200원.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200원 이렇게 떨어요. 자, 200원 떨어서 다 떨었죠. 다 갚았어요. 자, 근데 예상치 못하게 얼마가 더 나갔어요? 퇴직금이 500원 더 나갔죠. 자, 요거는 뭘로 해야 되냐면요. 원래 원칙으로 돌아가서 제가 퇴직금이 나가면은 자, 대변에 현금이 나갔어요. 퇴직금으로 나갔으면은 차변에 뭐가 와야 된다라고 했어요? 퇴직급여로 와야 된다라고 했었죠. 급여가 나가면 급여, 퇴직금이 나가면 퇴직급여다라고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예상치 못하게 더 나가는 500원만큼은 원래 원칙으로 돌아가서 퇴직금 준 거잖아요. 퇴직금 준 거는 계정 과목이 뭐가 돼야 된다라고요? 퇴직급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차변에 뭐가 와야 되냐면요. 퇴직급여 500원 예, 이런 식으로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결산일 날에는 퇴직금에 나갈 거에 대비해서 미리 비용 잡고 미리 부채 잡았단 말이에요. 요거 퇴직금 나갔을 때 얘 떨면서 돈 나가잖아요. 돈 나가는 걸로 대체하는데 예상치 못하게 더 나간 금액만큼은 원래 원칙으로 돌아가서 퇴직금이 나가면은 퇴직급여인 거예요. 충당부채 잡아놓은 거는 미리 비용 잡은 거였었어요. 퇴직급여 예전에 잡아놓은 거고 예상치 못하게 더 준 퇴직금은 예, 퇴직급여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례 볼게요. 퇴직급여 지급 시에 회계 처리 사례 보시면은 자, 첫 번째 거 보세요. 퇴직금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장부상 퇴충 잔액은 5만 원 있죠. 그러면은 퇴충 잔액이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충분하죠. 그럼 퇴직금 3만 원 현금으로 줬다라고 하고 대변에 현금 3만 원 나가죠. 현금 3만 원 나간 거고 차변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요. 대변에 있는 퇴충을 차변에 빼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3만 원. 5만 원 중에서 3만 원 쓴 거예요. 대변에 퇴충이 5만 원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3만 원 차변에 뺀 거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사례 두 번째.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예, 그거 보시면은 퇴직금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만 원이다. 3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죠. 대변에 현금 3만 원. 자, 근데 퇴충 잔액이 얼마가 있대요? 만 원이 있잖아요. 그럼 만 원밖에 못 갚았죠. 만 원 갚아요. 퇴충 있는 거. 근데 예상치 못하게 얼마를 더 줬어요? 2만 원 더 준 거 있잖아요. 요거는 원칙으로 돌아가서 원래 퇴직금 주면은 뭐라고 했어요? 퇴직급여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2만 원만큼은 뭘로 처리하면 되냐면요. 퇴직급여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2만 원. 퇴직금 지급했을 때 분계.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4번 퇴직연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퇴직연금. 네, 128페이지 4번의 퇴직연금 보겠습니다. 자, 칠판 지우고 좀 설명할게요.
자, 128페이지 4번의 퇴직연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퇴직연금의 종류가 있는데 학정급여형이 있고 학정기여형이 있다 이런 말이 되어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학정급여형 퇴직연금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정기여형이죠. 네, 학정기여형 퇴직연금. 자,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갑법인이 있다라고 할게요. 갑법인이 있는데 자, 갑법인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가 홍길동이었다라고 할게요. 홍길동. 자, 그러면 홍길동이가 퇴사하면은 갑법인한테 퇴직금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갑법인이 망해버리면은 퇴직금 받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 그래서 나라에서는 그 퇴직금 있잖아요. 퇴직금을 홍길동한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을 회사가 가지고 있지 말고 외부기관에 애탁을 하라고 해요. 외부기관에 애탁. 그래서 금융기관, 뭐 교보생명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교보생명과 같은 금융기관에다가 퇴직금 상당액을 애탁해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법인은 10,000원, 홍길동한테 줘야 될 퇴직금이 10,0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10,000원에 해당하는 퇴직금 상당액을 교보생명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럼 교보생명은 통장을 하나 만들어줘요. 어떤 통장을 만들어주냐면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통장을 만들어줘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통장을 하나 만들어줘요. 그럼 이 통장에다가 돈을 넣죠. 10,000원 넣었어요. 그럼 이 통장에 있는 돈은 언제만 쓸 수 있냐면요. 홍길동이 퇴사할 때 퇴직금 주는 걸로만 쓸 수 있는 통장이에요. 예, 그 외의 용도로는 못 써요. 자, 그러면 이 통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 이제 교보생명이 막 운영을 해요. 수익률을 창출하기 위해서 막 투자도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얼마가 됐냐면요. 10,000원에서 15,000원이 됐다라고 할게요. 15,000원. 수익률이 50%나 붙어가지고 15,000원. 자, 그러면 갑법인이 홍길동한테 줘야 될 퇴직금은 얼마냐면요. 학정급여형이다라고 하면은 학정급여형 퇴직연금 하에서는 이 수익률이 상승했다 하더라도 갑법인이 홍길동한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 확정된 퇴직금, 원래 최초에 확정된 퇴직금 있잖아요. 10,000원만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학정급여형 퇴직연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가 다지고 있어요? 갑법인이 다지죠. 갑법인이 다지고 퇴직금 줄 때는 확정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학정급여형 퇴직연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통장에 있는 돈은 갑법인 거겠어요? 홍길동 거겠어요? 예, 갑법인 거예요. 예, 이 수익률 상승이나 하락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갑법인이 다 지기 때문에 저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갑법인의 통장이 되겠습니다. 홍길동은 요 수익률에 대한 아무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수익률에 대해서 받거나 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확정된 퇴직금을 지급한다라고 하는 게 학정급여형 퇴직연금이고 학정급여형 퇴직연금 하에서는 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이 갑법인 거다라는 거. 그러면 갑법인이 교보생명 통장에다가 돈을 넣었어요. 이렇게 퇴직연금 통장에다가 돈을 얼마 넣냐면요. 10,000원을 넣어요. 대변에 현금 10,000원이 나갔죠. 그러면 이 통장에 넣은 돈은 갑법인 통장에다가 돈 넣은 거예요. 홍길동 통장에다가 돈 넣은 거예요. 갑법인 통장에다 돈 넣은 거죠. 이 갑법인 통장이에요. 여러분들 보통예금 통장에 돈 들어가면은 차변에 보통예금이죠. 당자예금 통장에 돈 들어가면 당자예금이죠. 이 통장 이름은 뭐라고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했었잖아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하는 통장에다가 돈 넣었으니까 차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법인이 교보생명에다가 돈 넣은 거는 통장 퇴직연금 운용자산에다가 돈 넣은 거다. 학정급여형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학정기여형도 보겠습니다. 여기 갑법인이 있다라고 할게요. 갑법인이 홍길동한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이렇게 홍길동한테 지급해야 할 퇴직금 상당액을 교보생명에다가 예치를 했어요. 퇴직금 얼마 줘야 되냐면요. 10,000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10,000원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교보생명에다가 예치를 한 거예요. 그럼 교보생명은 또 통장을 만들어 주겠죠. 통장 이름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돼요. 퇴직연금 운용자산.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줘요. 10,000원. 자, 근데 막 이렇게 굴렸어요. 이 돈을 굴렸더니 이 돈이 얼마가 됐냐면요, 15,000원이 된 거예요. 15,000원. 자, 15,000원. 그럼 수익률이 올랐죠? 네. 그러면은 이 수익률 상승에 대한 모든 기속을 홍길동이가 다 가져가는 거, 요거를 확정 기여형이다라고요. 그럼 홍길동은 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냐면요, 15,000원 받을 수 있는 거,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통장은 갑법인 거예요, 홍길동 거예요? 홍길동 통장이에요. 확정 급여형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확정 급여형은 이 수익률 상승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갑법인이 다지고 확정된 퇴직금을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통장의 주인이 갑법인 거지만은 얘는 수익률이 오르면은 이 수익률 오른 거에 대한 부분을 홍길동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통장은 갑법인 게 아니라 누구께 돼요? 홍길동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갑법인이 교보생명통장에다가 돈을 넣었을 때 이 분계, 요 분계만 아시면 되는데, 자, 현금 얼마 넣어줘요? 10,000원 넣어주죠. 자, 10,000원 넣어주는데 이 통장은 갑법인 거예요, 홍길동 거예요? 홍길동 거죠. 홍길동 통장에다가 바로 퇴직금 쌓아준 거예요. 홍길동 통장에다가 바로 퇴직금 쌓아준 거기 때문에 차변 쪽에 와야 되는 개념 과목이 뭐냐면요, 퇴직급여예요. 퇴직금 준 거니까. 퇴직금 주면은 퇴직급여다라고 했었잖아요. 차변에 퇴직급여 10,000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갑법인이 교보생명에다가 이렇게 퇴직연금 불입했을 때 분개만 아시면 되세요. 확정급여형은 누구 통장이라고 했어요? 확정된 퇴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수익률 상승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갑법인이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예, 수익률에 대한 모든 거를 갑법인이 다 가져가는 거니까 갑법인 통장이고, 갑법인 통장에다가 돈 넣은 거예요. 지 통장으로 잡는 거고, 자산. 근데 얘는 수익률 상승을 홍길동에 가져간단 말이에요. 직원 통장이에요. 직원 통장에다가 바로 퇴직금 싸준 거니까 차변에 개정 과목이 뭐가 와야 되냐면요, 퇴직급여가 온다라는 거. 자, 그럼 129페이지 거기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 보시면은 1번에 퇴직연금 불입시가 있죠. 자, 퇴직연금 불입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불입시 사례 보세요. 사례 보시면은 신한은행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3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운영수수료 1,000원을 별도로 현금 지급하였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개정 과목이 뭐가 돼야 되냐면요,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돼야 된다라고 썼죠. 예, 그래서 확정급여형이기 때문에 이건 회사 통장이단 말이에요. 회사 통장에다가 돈 넣은 거예요.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30,000원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수수료 얼마나 했어요? 1,000원이죠. 예, 수수료는 개정 과목이 뭐라고 했어요? 수수료 비용입니다. 수수료 비용 1,000원. 대변에 현금이 얼마가 나가요? 31,000원.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운영수익 발생시라고 돼 있죠. 예, 그건 됐어요. 안 봐도 돼요. 예, 별로 안 중요하니까 안 봐도 되겠고. 자, 그 다음 맨 밑에 3번에 보면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회계 처리가 있죠. 확정기여형은 통장이 누구 통장이라고요? 종업원 거라고 했어요. 종업원 거. 종업원 통장에다가 바로 퇴직금 싸준 거단 말이에요. 자, 그럼 사례 보세요. 사례, 신한은행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3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그럼 현금이 얼마가 나가요? 30,000원 나간 거고, 이 나간 돈은 바로 종업원 통장에다가 퇴직금 쌓아준 거니까 차변 쪽에 와야 되는 개정 과목이 뭐가 돼요? 퇴직급여 30,000원. 예, 이렇게 되겠습니다. 차변에 퇴직급여 30,000원. 자, 이렇게 해서 퇴직금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설명을 다 드렸거든요. 여러분들 그 필수분계 연습 풀어보세요. 옆에 130페이지에 필수분계 연습 지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좀 풀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제가 좀 풀겠습니다. 자, 1번에 퇴직급여 추계액은 2만 원이다.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0원이다. 그러면은 추계액만큼 대변에 제가 뭘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2만 원 이렇게 잡혀야 돼요. 자, 차변에는 미리 비용 잡는다라고 했었죠. 예, 이 결산일 분계, 결산일날에 퇴직급여 추계액만큼 차변에 퇴직급여 비용 잡고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부채 잡는 거. 자, 2번에 퇴직급여 추계액은 2만 원이다.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12,000원이다.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12,000원이다. 이 말은 퇴직금에 대한 분계를 얼마는지 해놨었다라는 거예요. 12,000원만큼 해놨었다라는 거죠. 그럼 추가적으로 얼마만 더 분계하면 돼요? 8,000원만 더 분계하면 돼요. 이 퇴충 잡는 분계.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8,000원. 예, 차변에 퇴직급여 8,000원. 예, 이렇게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장 직원 홍길동이 퇴사하여 퇴직금 3,500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2,500원이다. 그럼 퇴직금 빚 갚아야 되죠. 그럼 대변에 있는 퇴충을 어디로 빼면 되냐면요. 차변에 빼면 돼요.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2,500원. 대변에 현금이 얼마가 빠져나갔냐면요. 현금은 3,500원. 그럼 예상치 못하게 퇴직금 얼마가 더 나간 거예요? 1,000원만큼이 더 나간 거죠. 예, 1,000원만큼을 뭘로 잡아야 되냐면요. 퇴직급여 1,000원. 그러니까 퇴충 잔액이 2,500원 있었으니까 빚은 2,500원밖에 갚을 게 없었죠. 근데 얼마를 더 줬어요? 1,000원 더 준 거잖아요. 더 준 돈은 퇴직급여로 잡으라고 했었죠. 자, 4번에 공장 직원 홍길동이 퇴사하여 퇴직금 3,500원 중 퇴직소득세 500원을 차감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2,500원이다. 갚을 빚이 얼마가 있어요? 2,500원. 그럼 차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2,500원. 3,500원 줘야 되는데 예상치 못하게 1,000원이 더 나갔으니까 1,000원 더 나간 거는 퇴직급여 1,000원인데 이 줄 때 세금 띄워줬죠. 얼마 띄워줬어요? 500원. 이렇게 띄워주는 세금을 뭐라고 해요? 예수금이다라고 하죠. 대납하기 위해서 떼고주는 세금을 예수금이다라고 해요. 그럼 대변에 예수금이 얼마가 잡히냐면요. 500원. 이거 빼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했죠. 현금이 얼마가 나가요? 3,000원. 이렇게 대납하기 위해서 떼고주는 거를 예수금이다라고 합니다. 5번에 학정 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3만 원을 은행에 현금 납부하였다. 단 납부한 금액 중 2,000원은 운영 수수료에 해당한다. 학정 기여형은 계정 과목이 뭐라고 했어요? 퇴직급여다라고 했었죠. 이 종업원 통장이잖아요. 종업원 통장에다가 바로 퇴직금 싸준 걸로 보라고 했었죠. 그럼 그 내에 수수료가 2,000원이니까 그 퇴직급여는 얼마만 잡혀야 돼요? 28,000원. 그 다음에 2,000원 더 준 거는 뭘로 잡아야 돼요? 수수료 비용 2,000원. 대변에 현금이 얼마가 나가요? 3만 원. 자, 6번에 학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3만 원을 은행에 현금 납부하였다. 학정급여형은 계정 과목이 뭐라고 했어요?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다라고 했었죠.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 자산 3만 원, 대변에 현금 3만 원. 학정기여형은 종업원 통장이니까 퇴직급여. 학정급여형은 회사 통장이니까 자기의 자산으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퇴직연금 운용 자산. 예, 그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재 실전 연습 문제 5번 463페이지 있잖아요. 463페이지 1번부터 463페이지 1번부터 거기 464페이지 풀만한 게 몇 개 없네. 6번까지만 좀 풀어오세요. 6번까지만. 7번까지 풀어오세요. 7번까지. 예, 7번까지. 464페이지 7번까지 7 문제만 좀 풀어와 주시면은 다음 시간에 얘들을 풀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